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얼굴에서 오늘 이렇게 광이 나죠? 와이프가 유튜브를 보고 이제 좀 조치를 해줬습니다. 걸렸어? 여보, 나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이제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리뷰? 브라이틀링의 프리미에르 B09 크로노그래프 40mm입니다. 브라이틀링의 대표 모델은 네비타이머, 크로노맨, 슈퍼오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프리미에르? 이건 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업계 거물이죠. 조지컨이 브라이틀링 CEO로 부임하고 과거에 있던 프리미에르를 현대로 다시 소환을 한 거죠. 업계의 건물은 짱총 아닙니까? 예상 못한 공격이 들어가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저는 좀 이제 좀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해보자 오늘. 그래. 과거에는 이제 파일러워치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하늘 그리고 이제 슈퍼오션으로 대표되는 이제 바다가 있었는데 최근에 라인업을 이제 재정비하면서 육지까지 이제 아우르게 됐는데 프리미에르는 육지더라고요. 자동차와의 약간 그 커넥션을 주는 영상이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동차 경주를 할 때 계측하는 용도로 썼던 거죠. 프리미에르는 최근에 고급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듀오그래프라고 하는 스플릿 세컨드도 있고 크로노그래프에 풀캘린더 그리고 이제 문페이지까지 얹은 모델까지 나오면서 기능적으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모델은 그 40mm의 수동 크로노그래프 곁들여서 보여드릴 모델은 듀오그래프와 풀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문페이지 벤틀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투르비온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있긴 합니다. 이 세 모델이 헤리티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나온 모델이라 프리미에르 헤리티지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슈퍼오션 헤리티지 그것처럼 아마 나중에는 이 프리미에르 헤리티지가 다른 컬렉션으로 슈퍼오션 헤리티지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헤리티지가 조금 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워치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 패키지에 들어가는 구성품인지 아니면은 브라이틀링 코리아에서 별도로 제작한 부클릿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네, 제가 쭉 살펴봤는데 시계를 이제 기계 시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고뇌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같아요. 시계 바늘이 오후 8시에서 오전 3시를 가리킬 때 날짜 변경 금지. 주요 고장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고장을 일으켜서 오면은 여기를 이제 펴주면서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그러면은 고객은 읽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전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가죽 소재의 트래블 파우치가 안에 들어있고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아니었군요. 한 장이 여기는 개런티 뒤쪽은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해서 설명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쫙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고요. 파우치를 열면 오늘 리뷰할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늘 쭉 보아왔던 그런 구성이어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뒤를 보니까 제누인 레더라고 써있네요. 그 가죽 질감이 참 좋더라고요. 고급 자동차의 가죽 시트 같은 느낌입니다. 패키지를 줄이는 대신 가죽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피스타치오 그린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피스타치오 그린을 넣은 뭔가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제 뭔가 이 가공한 제품의 느낌이 떠오르거든요. 이 색깔을 잘 살려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딱 그 느낌이 드네요. 네, 실물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약간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발랄한 느낌 대신 진중한 느낌도 드는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다이얼 컬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얼 컬러가 이 모델은 다 한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린 다이얼은 40mm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 두께는 13mm. 기존 오토 크로노 42mm보다 약 0.6mm 작아졌습니다. 그 로터를 뗀 것 치고는 그렇게 두께가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실물을 봤을 때 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지름이 줄어들면서 러그 투 러그가 47.6mm로 줄었습니다. 그 기존의 오토 크로노 42mm는 50mm였습니다. 손목에 얹었을 때도 확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더 차기 좋은 사이즈가 이 수동 모델이 아닌가.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요. 굉장히 심플한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돔글라스를 사용을 해서 위로 솟아있고 베젤은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고
비교적 가파른 그런 각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크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편이고 어구도 곧게 빠진 그런 형태이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크게 기교를 넣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재미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네요. 시선이 닿는 정면은 유광 처리했는데 측면과 약간 러그가 맞닿는 부분에는 브러쉬 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줄무늬 패턴을 새겨 넣었죠. 원래 빈티지를 찾아봤더니 뭐 이런 디테일이 있긴 않던데 약간 깔롱? 그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라인이 느껴질 정도로 깊이감이 있는 라인을 넣어서 그냥 약간 보는 재미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라운과 푸시 버튼이 있는 반대쪽 사이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시스루백이고요. 무브먼트인 칼리버 B09 수동 크로노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레에는 매뉴팩처 스위스 브라이틀링, 그 다음에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100m 방수,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등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백도 보는 재미가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가공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다이얼은 피스타치오 그린 위에 입체적인 아라비아 인덱스를 올렸고 3시 방향이 30분 카운터, 네, 맞습니다. 그리고 9시 방향이 스몰 세컨드, 좌우 대칭을 이루는 투 카운터 방식이고 다이얼 바깥쪽에 타키미터가 있네요. 타키미터 스케일이 새겨진 곳이 약간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이얼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카운터는 다이얼보다 조금 더 낮게 위치하도록 만들어서 다이얼이 입체적이고 튜닝스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5초 단위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안 보이시나요? 네, 그것 같았습니다. 기존 오토크로노 42mm에는 없는 디테일인데 이번에 헤리티지 컬렉션을 만들면서 새롭게 가져온 겁니다. 1940년대 프리미에르 원형에 있던 디테일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늘들이 대체로 좀 특이하네요. 네, 시침하고 운침이 약간 주사기 모양, 그 일명 시린즈 핸즈라고 하죠. 시리니? 시리니는 찍어봐야지. 요것 역시 1940년대 원형에 있던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노그래프 바늘은 뒷부분이 조금 재밌게 생겼네요. 무게추 역할하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전반적으로 바늘의 모양이 개성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시 버튼은 네모 형태이고 크라운은 요즘 시계치고는 좀 크네요. 이 역시 아마 1940년대에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든 크라운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재한 무브먼트는 칼리버 B09이죠. 시간당 진동수는 28,800 VPH, 파워 리저브는 70시간인데 비제로원을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로터를 제거하고 날짜창도 없앴죠. 시스루백으로 오픈하다 보니 장식에도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개방감을 좀 더 주기 위해 브릿지 구도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대체로 그 자동 무브먼트를 수동화 시키는 거는 로터를 떼고 그 다음에 로터가 있는 브릿지와 그 와인딩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전부잖아요. 그 남아있는 부분이 그렇게 좀 예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모델은 수동화 시켰는데도 볼만하네요. 좀 절개를 해서 부품들을 드러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컬러밀도 드러나 있고 특히 이제 자동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그래프 작동을 위한 레버 같은 게 노출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또 작동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 크로노그래프보다 더 이 부분은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방수는 100m지만 쿨다운 방식이 아니어서 바로 와인딩을 하시면 됩니다. 크라운의 홈이 좀 깊고 굵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고 네, 이 자국 보이십니까? 네, 손가락에 자국이 이렇게 바로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크라운의 홈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피부가 약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나이는 모습이. 와인딩 감각은 자동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풀 와인딩이 되면은 수동처럼 이렇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동에 감는 느낌을 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칸을 당기면 네, 바로 시간 조정하는 모드가 됩니다. 매끈하게 잘 돌아가네요. 굉장히 미세한 눈금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시 방향의 스타트 스톱 버튼이고요.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다시 누르면 정지합니다. 푸시 버튼은 비교적 매끄럽게 가볍게 조작할 수 있고 스타트 스톱에 비해서 리셋이 조금 더 매끄럽고 역시 스타트 스톱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사용자와 뭔가 이렇게 호흡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죽 스트랩도 굉장히 느낌이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요? 표면에도 광택을 넣은 그런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이 가죽 스트랩을 처음 보고 뭔가 이렇게 그 매니큐어를 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광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느낌인데 고급스럽게 보이긴 하네요. 피스타치오 그린과 색깔이 맨 처음에는 저는 맞을까 싶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컬러 조합이 괜찮습니다. 이제 안쪽에는 이렇게 노란색 라이닝을 넣는데 이제 로고에 들어가는 그 노란색과 이제 동일한 그런 색깔 같습니다. 디버클을 사용을 했고 양쪽에서 눌러서 펼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착용 시에는 탱버클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오토 크로노 42mm의 러그 폭은 22mm였는데 수동 크로노그래프 40mm는 20mm로 줄었습니다. 스트랩 살 때 잘 살겠네요. 네,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손목 위에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배우 지성이 착용한 걸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차이가 나서 네, 뭐 지성하고 비교했을 때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제 손목에 잘 어울리는 케이스 지름과 크게 디자인인 것 같고 러그가 짧은 편이어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오버사이즈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피부 톤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안 어울립니다. 네. 이 모델은 듀오그래프 그렇죠. 필리 세컨드여서 푸시 버튼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40mm 크로노, 수동 크로노그래프와 동일한데 이상해요. 스플릿 세컨드인데 왜 컬러밀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라면 컬러비 2개여야 되는데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무브먼트 쪽이 아니라 다이얼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쪽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미에르 라인의 특징인 삼선이 들어가 있고 스플릿 세컨드다 보니까 두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네요. 듀오그래프는 지름이 몇 mm죠 이게? 지름이 42mm입니다. 레드골드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었고 40mm 프리미에르와 이제 마찬가지로 광택을 가진 가죽 수제로 사용했는데 다이얼은 또 광택이 억제된 그런 느낌입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오묘한 느낌의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도 그렇고 인덱스도 그렇고 반짝반짝거리는데 다이얼은 이런 반짝거림을 이제 한 단계 좀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늘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는 스플릿 버튼을 누르시면 바늘 하나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두 개의 랩타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리셋을 할 때는 이렇게 스플릿 버튼을 누른 다음에 리셋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은 공식 모델명을 까먹었습니다. 프리미에르 B25 다토라. 다토라가 예전에 쓰던 이름 아니에요? 네, 예전에도 있었죠. 1940년대에 그 같은 이름을 썼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크로노그래프를 베이스로 풀 캘린더와 그리고 문페이지를 올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빠방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트링에서 그냥 크로노그래프만 쭉 보다가 이렇게 기능이 굉장히 많아진 모델을 보니까 좀 신선하네요. 문페이지도 되게 브라이트넥스는 보기 힘든데 표정 있는 달을 문페이지로 넣어놔서 좀 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역시 케이스는 42mm 레드골드. 네, 케이스 구조는 동일하고요. 무브먼트는 자동 무브먼트이고 로터에 금을 일부 사용한 것 같네요. 그 컬럼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B25인데 7750 베이스로 무브먼트 제조사 콘셉토에서 그 캠을 칼럼 휠 방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파워리저브는 48시간인가요? 그리고 이 모델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한 이 글라스 부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풀 캘린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10시 방향에 이렇게 커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운을 한 칸 당긴 상태에서 조작이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문페이지가 이렇게 돌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넘어갑니다. 요일을 변경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커렉터를 눌러서 변경하시면 되고 옛날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프리미어의 신제품들을 쭉 살펴봤는데 피스타치오 그린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가격이 990만원. 왜 기억하냐면 제가 진짜 사고 싶어서 그래요. 프리미에르 B15 듀오그래프 42mm 레드골드 모델은 가격이 2,574만원입니다. 스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블루 다이얼입니다. 가격이 1,254만원으로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치고 가격이 좀 합리적이라서 요거는 가격이 좀 잘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에르 B25 다토라 42mm 레드골드 버전의 가격은 2,970만원입니다. 스틸의 세먼 다이얼은 1,518만원. 전체적으로 스틸 모델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네요. 특히 그 듀오그래프 같은 경우는 스플릿 세컨드의 수동 크로노그래프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가격대의 수동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를 사기란 그렇게 쉽지 않죠. 브라이틀링 함정을 파는 것 같은 그런 가격대의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하다 보면은 다토라, 레드골드까지 가게 되는 그런 가격 구조인 것 같습니다. 모닝 사야지라고 했다가 벤틀리까지 가는 벤틀리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습니다. 벤틀리 리미티드 에디션 그 투르비언 크로노그래프 6,600만 원입니다. 1940년대에 브라이틀링이 만들었던 그 자사의 헤리티지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복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비 타이머나 크로노맷이 좀 너무 기능적이어서 부담스럽다, 편하게 크로노그래프를 차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선택지를 브라이틀링에서 준 것 같습니다. 프리미에르 컬렉션은 크로노그래프에 집중해서 깔끔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그린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아마 다음에 내돈내산으로 알러롱님께서 한 번 더 이 리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돈내산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